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정보기술의 최일입니다. 오늘은 조달청 간이종심제 입찰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입찰 금액 심사 기준 설명을 하고, 기준 설명을 하면서 요번에 LH에서 개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찰 결과 분석을 한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내역 수기 작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직접 엑셀로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저희 입찰 내역 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간편하게 작성하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낙찰자 선정 방법입니다. 낙찰자 선정 방법은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합니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 중에 공사수행 점수가 높은 자, 입찰 금액이 낮은 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두 개의 점수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입찰 금액이 낮은 자에 대한 경우는 입찰 금액 심사에서 같은 입찰 금액 만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입찰 금액이 낮은 자가 낙찰자로 선정을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 금액을 결정하는 선은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간의 계단식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를 절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찰 금액 점수가 똑같이 4개 업체가 받는다 하더라도 입찰 금액 점수가 가장 적은 자한테 낙찰자로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수행력 부분이 있는데, 공사 수행력 부분은 조달청 공사 수행력 능력 유튜브 방송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잘 돼 있고, 발주처가 직접 방송을 한 거라서 가장 잘 돼 있다고 보고, 여기 주소를 적어 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입찰 금액 심사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금액 심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첫 번째부터 12가지에 있는 항목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씩만 읽어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입찰 금액을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국가개혁법 시행령 제39조 사항에 대한 무효 입찰과 입찰서 상의 금액과 산출 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입찰, 입찰 금액이 예정 가격보다 높거나 예정 가격이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이윤 또는 세부공정 음해 입찰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해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세부공정별 직전 노무 및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 상의 세부공정별 직전 노무 및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세부공정별 단가가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 산출 내역서 상의 각 항목별 PS 금액이 제노 경위 금액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항목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한 요구 금액과 다른 경우, 산출 내역서의 법정 경비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 시행 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간전 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학기 등 항목별 금액이 세부 시행 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표준시장 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세봉절 단가가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무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기로 작성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균형가격 산정입니다. 균형가격 산정은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상위 100분의 20 이상과 하위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입찰서가 10개 이상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 이상과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 이상과 차이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위 1호부터 3호까지 규정해서 정한 제외 범위에 포함하는 개수만큼 제외한다. 좀 이따가 저희 이제 시뮬레이터를 직접 하면서 이제 균형 가격을 산정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한번 자동으로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입찰금액 평가 방식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31개 업체가 이렇게 투차를 했고, A 명칭이 이렇게 있으면 상위 대상 업체의 20%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를 가지고 업체 평균 금액 산정을 합니다. 상하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했을 때 이 금액을 균형가격으로 말합니다. 이 금액이 현재 23888774252가 나왔고, 이 2단계를 거친 다음에 3단계를 통해서 각각의 회사별로 입찰금액 심사를 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운드, 스퀘어루트 1- 개수 곱하기 투철금액 마이너스 균형가격 나누기 예정가격 마이너스 균형가격,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산정을 했을 때 각각의 투철한 업체에 대해서 점수가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산정이 됐을 때 이 업체가 만점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죠. AA 15업체가 금액 점수 만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개수는 각 기관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심사 세부 요령을 정확하게 보셔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식은 기본적으로 엑셀에 붙여 넣어갖고 하셔도 바로바로 적용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을 산정을 하고, 두 번째 이제 세부 공정 가중치를 산정을 합니다. 세부 공정 가중치를 산정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입찰업체가 세부 공정 가중치를 산정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선은 가중치가 0인 항목에 대해서 금액을 주는 방식을 하기 위함이고, 또는 단가심사 받는 항목들을 추려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단가심사를 받는 항목 중에 세부 공정 합계 금액이 음행 금액과 PS 금액, 표준시장 단가, 제외 공정 항목을 제외하고 단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공정 가중치를 구할 때 이제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내역서가 이제 쭉 있는 거고, 이 내역서 상의 음단가인 항목들과 표준시장 단가, 제외율 적용 제외, PS 무대들을 제외를 하고 일반 공정을 가지고 가중치를 산정을 합니다. 가중치를 산정한 걸 가지고 1단계에서 제외를 뺀 나머지 전체 금액을 가서 세부공정 합계 금액을 구한 후 각 세부공정 합계 금액에 세부공정 합계 금액으로 나눴을 때에 대한 걸로 가지고 가중치를 산정을 합니다. 놓고 보면 이 아웃트레이스 박스가 현재 합계 금액이 300이라는 게 있고, 세부공정 총 합계 금액이 3,989 나눴을 때 이 아웃트레이스 박스의 세부공정 가중치는 0.068337이 되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세부공정 가중치를 다 구할 때 이걸 구하는 걸 가지고 실제 이걸 다 합산을 했을 때 1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세부공정에서 세부공정 합이 1이 되지 않을 때는 세부공정 금액이 가장 큰 세부공정에 보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웃트레이스 커버 박스에 대해서 가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빠지는 부분에서 보정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세부 공정 보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발주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세부 심사 요령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을 한다라는 이제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단가 심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가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단가 심사는 모든 세부 공정에 대해서 다 하게 되어 있는데, 다음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금속 제가요 전선관에 대해서 이 가중치는 0.000404였고 조사 단가가 9,65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면 아까 전에 입찰 금액 산정한 방식과 제외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 20%를 제외하고 하위 20%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균형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업체들의 이 세부 공정의 투철한 입찰 단가를 가지고
그 평균을 산정을 하고, 이 평균한 산정을 가지고 기준 단가를 산정을 합니다. 기준 단가 산정하는 식은 트렁크 조사 단가 곱하기 예가 산출율 곱하기 0.9 플러스 균형 단가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가 산출이라 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예전 가격 나누기 기초 금액으로 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2.0055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1종 금속 제가요 전선가는 기준 단가가 9,548원이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9,548원을 가지고 모든 업체들의 이 투차란 입찰 세부 공정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뭐 평가는 엑셀에 붙여넣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넣고 하시면 되지만, 이제 놓고 본다면 9,548 곱하기 0.85 했을 때 8,116원, 9,585 1.15 했을 때 1098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116원보다 낮은 금액들은 다 감점이 난 상태로 0점을 받아져 있고, 그것보다 10989보다 낮거나 816보다 높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그 100점을 받은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들은 다 감점을 받은 거고, 이 업체들은 감점 없이 100점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모든 세부 공정에 다 업체가 제출한 걸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업체 같은 아웃레스 박스는 감점을 받았고, 스위치 감점 뭐 이런 식으로 받았고, 요거는 이제 100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다 쭉 나오게 된 거를 가지고 단가 점수를 산정을 합니다. 단가 점수를 산정할 때 세부 공정 가중치 곱하기 세부 공정별 단가 점수를 곱해 가지고 구합니다. 그렇게 총 하다 보면 0.7256이 이제 나오죠. 0.7256을 가지고 단가 심사 식에 이제 입혀서 배점 곱하기 1마이너스 단가 점수 하게 되면 마이너스 3.97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제출한 업체는 현재 마이너스 3.971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단가 심사 배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발주 기간마다 틀립니다. 뭐 어떤 기간은 마이너스 2점도 있고, 조달청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4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단가 심사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입찰 금액을 평가한 걸 보시면 AA15가 60점을 받아서 입찰 금액에서는 1위를 했지만, 실제 이거를 단가 점수까지 쭉 한다고 했을 때에 AA28이 가격에선 빠졌지만 단가 점수에서 만점을 받아서 이 업체가 1순위 업체로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찰 금액 작성 시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떤 시스템을 쓰신다면 다음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다 걸러드리지만, 혹시나 수기라 작성하실 때 또는 검증을 하실 때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시장 단가는 각각의 비목별로 1000분의 3이 적용됐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농우비 같은 경우 이제 80% 고정 산출이 있습니다. 농우비는 이 3,000원짜리 단가에 대해서 최소 농우비 단가 80% 적용을 해서 2,400원까지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무효가 되겠죠. 앞장에서 설명했던 표준시장 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00분의 997보다 더 작다면 무효가 되는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세부공정 가중치 영인 세부공정에 대해서 최소 단가.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적용을 합니다. 재료비가 2,000원짜리와 경비 1,000원짜리가 있다면 얘네들 각 조정해서 최소한 낮출 수 있는 금액이 최소 단가가 약 1,5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세부공정 가중치가 0이 아니라 세부공정 가중치 1이라면 이렇게까지 내리면 단가 감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가계산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가계산서는 이제 조달청을 비롯해서 나머지 기관이 거의 다 비슷하죠. 사실 LH만 좀 틀리고,
지금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접노후비, 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로 적용률 합계액 대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1000분의 4 적용을 항목을 가지고 최종 입찰 금액을 구하고, 발주기간이 수정하지 말라고 낸 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은 고정금액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기타 경비나 공사이행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1000분의 3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업체들이 입찰 단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이제 종심제 시장에서는 이윤을 0으로 두고 이제 투자를 하죠. 설계에서는 뭐 이윤이 당연히 있지만 이윤을 0을 두고 이제 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등 업체가 1등이 돼서 하도급을 작성한다 하셨을 때 이윤을 만약에 자기가 1원이라는 얻다고 한다면 하도급 작성하실 때 이윤 부분에 대해서 기입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간이종심제를 처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좀 정리를 하다가 조심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해서 좀 잠깐 적어 봤습니다. 어차피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하도급 계획서는 실제 1등한 업체가 있으면 입찰 후 계약 담당 공무원이 안내에 따라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입찰자는 가장 좀 다른 게 적격이랑 종합심사 신청서와 종합심사 자기평가 기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앞에 송공 도로시설 개량 공사 같은 경우 2020년 4월 8일 18시까지 종합시사 낙찰제 종합시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우편이나 이런 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기존 적격이랑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번에 LH가 제일 먼저 이제 간이종심제를 실제 개찰을 했습니다. 4건에 대해서. 전기 2건, 통신 1건, 조경 1건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놓고 보시면 LH 간이종심제 개찰 결과를 보시면 설계 금액은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예정 가격도 다 뽑혔지만 실제 사종률을 본다면 평택고도공 99.732, 행정운시 복항 99.4, 화성태안은 100.68, 양주에천은 99.57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뽑혔죠. 실제 평택고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가로 뽑혔습니다. 예가가 저가로 뽑혔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9년 가격이 이 정도로 나왔고, 수찰업체 수가 122개지만 16개 업체가 이제 무효로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이거 같은 경우 제일 하한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약 설계 대비는 78.59가 나왔고, 예정 가격 대비는 78.770이 나왔습니다. 실제 균형 가격과 낙찰 금액을 전체적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지금 업체분들이 백백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통신 조경 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전문공설 업종으로 보지만 실행이 뭐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실행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하한 투찰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한 투찰로 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백백선에서 좀 더 아래로 많이 투찰한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뽑힌 거죠. 좀 많이 낮게 이제 돌았다고 볼 수 있고, 행정주시 복합 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거는 하한 금액 자체가 설계 대비 85.26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워낙 이제 고정별이 높기 때문에 투찰률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뭐 기존이랑 다 비슷한 형상을 보이고 있고요. 업체들이 이제 점점 더 하한으로 실행이 좋다 보니 하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낙찰률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뭐 예가 같은 경우는 업체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뭐 평균으로 뽑혔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실제 투찰업체 현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투찰업체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 전기 같은 경우 이제 효성중공업이 낙찰자로 선정을 됐고, 뭐 투찰률을 보게 되면 진짜 하한선에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60점 만점이죠. 전부 다 60점 만점을 받았고, 가장 입찰 금액이 낮은 업체가 차지한 거죠. 만약에 이것보다 더 많이 낮았다면 근데 감점을 받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요런 식으로 이제 성향을 보이고 있다. 78.63 뭐 이런 식으로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통신공사인데,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식으로 쭉 예가가 요것보다 약간 더 낮아서 요 정도 이제 보이고 있고, 이거는 뭐 85.72에서 지금 투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요거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 조경 같은 공사인데, 조경은 이제 감점이 쭉 낮죠. 예가가 조금 낮게, 그렇게 많이 낮지는 예가가 조금 낮게 발생을 했지만, 감점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해서 다인이 이제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전기공사인데, 전기공사도 실제적으로 예가가 약간 낮았었나요? 아까 전에 자료를 보면 예가가 약간 낮아서 이제 발생을 한 게 이까지 가서 이제 발생을 했죠. 이거는 이제 예가가 낮았다기보다 업체분들이 더 하한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하한 투자를 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은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나 통신, 조경은 이런 식으로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보시는, 잠시만요. 아, 시스템이 잠깐 다운이 돼서, 뭐, 다시 말하지만 전기나 이제 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이 좋아서 업체분들이 하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 양조해창 같은 경우는 더 하한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단가 분석을 한 거를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업체분들이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실제 단가 설정을 하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십니다. 현재 개찰한 4개의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가중치에 대해서 세분종별로 하위 방어를 한 뚜렷한 뭐 어떤 현상들이 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실제 종심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막 이제 간이 종심제를 통해서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업체분들이 아직까지는 단가 설정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는 경향이 더 많은 거죠. 실제 간이 종심제는 9대 1이기 때문에 수차율만 약간 높게 올라간다면 단가 설정 의미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통신 방식이 더 맞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경을 이제 보게 되면, 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건설업 쪽에 이제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쭉 놓고 봤을 때 실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단가들이 약간 들림 현상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쭉 나가고 있죠. 얘는 이제 뭐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평균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이런 식으로 쭉 발생하고 있고, 이것들이 어느 가중치까지 현재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약 가중치들을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을 보정을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하게 되면 감점이 발생하지 않더라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이따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 직접 시스템을 보여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자동 방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사는 전기통신 소방 같은 거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에 의한 토목 건축, 뭐 조경 공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좀 이따가 그 단가 분석한 걸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시스템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하면서 업체분들이 그 LH 간이 중심제 개찰했을 때 해당 건이, 통신 건이 왜 다 마이너스 8점인가에 대해서 좀 질의가 좀 많이 왔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가 좀 보다 보니까 개찰 결과를 이제 놓고 보시면 개찰 결과상의 기준 단가에 나온 부분이 해당 1위 코드가 기준 단가가 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소수점도 안 들어가고 뭐 LH 같은 그렇기 때문에 또 기준 단가가 0원이라서 발주 기간마다 실제 LH를 포함해서 다른 발주 기간도 기준 단가가 0인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심사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업체가 다 0.008을 받았죠. 한마디로 얘는 이제 그 사실 수량이 이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향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다 같이 받는 거니까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터 이제 시스템을 보시기 전에 그 실제 이제 오늘까지 조달청에 나온 거를 쭉 보게 되면 신한 앞에가 적정 단가율이 82, 정부 세종의 통신이 85, 전기가 85, 소방이 85, 불교 문화회관이 85, 토성지구가 83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정 단가율이 나왔고 약 투찰률을 하한으로 이제 뽑았을 때 본다면 실제 통신전기가 약 79%대를 형성하고 있고 신한 앞에가 80, 세종 한국 불교가 81, 토성지구가 81 이런 식으로 지금 투찰률을 형성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하한 금액을 또 어떻게 뽑느냐도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찰서를 작성할 때 그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뭔가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이제 간이 종심제로 가면서 점점 더 이제 전기통신들을 놓고 본다면 하한으로 가고 있는데 하한선을 뽑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을 가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예상기가율을 100으로 두고 내 예상약가도 약 100으로 가정을 한 다음에 표준시장 단가를 1000분의 3을 적용을 하고 해보는 가중치 0인 항목 최소 단가를 50%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가중치 구한 거에서 0인 항목에 대해서 50% 적용을 하고 농업비는 약 80%를 고정을 하고 그 농업비 80의 고정에 따른 재경을 조정을 합니다. 이때 재경을 조정을 할 때 그 노무비가 있는 항목 같은 경우는 실제 재경이었고 노무비가 있는 항목 노무비만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근데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다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그 비목에 맞게 분배를 해서 조정을 하겠죠. 왜냐하면 재경비 항목 중에 노무비 비율을 차지하는 재경비 항목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노무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좋다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재료비, 경비를 비목간을 조정을 해서 그 재경비를 쓰는 항목 중에 그 직접 재료비에 의한 항목이 또 있죠. 뭐 기타 경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낮추고 있고요. 원가계산서는 기본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최소선으로 뽑기 위해서는. 이온을 0으로 놓고. 이렇게 했을 때 업체분들이 말하는 하한선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시스템을 통해서 하한선을 이제 뽑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